자,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이 장이 끝나고 마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회계 연도가 엔비디아 약간 우리랑은 달라서 지난 4분기 회계 연도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이 아니고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AI 거품론 지금 미국에서 자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적은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장 마치고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단은 그러면 좋은 상황을 이어갔고요. 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매출, 지난 4분기의 매출이 681억 3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681억 3천만 달러면 매출이 한 100조, 약 98조, 100조 가까이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을 훨씬 좀 뛰어넘는 수치죠. 650억 달러대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뛰어넘으면서 681억 달러까지 매출치를 높여서 발표가 됐고 YOY,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73%나 증가를 했고 지난 분기 QOQ로 비교를 했어도 20%나 매출이 증가를 해서 아주 좋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주당 순이익 EPS도 역시 시장에 예상을 했던 1달러 52센트보다 역시 상회하는 1달러 62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가 그 해당 분기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늘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지금 2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 전망치를 764억 달러에서 795억 달러 이 밴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예상을 하는 것이 매출이 109조, 한 110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최대로 긍정적으로 매출을 끌어낼 수 있다면 113조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엔비디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 대한 예상치를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훨씬 엔비디아는 눈높이를 높게 잡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AI 거품론이 늘 시장을 약간씩 흔들지만 그때마다 숫자가 자꾸 갱신되고 엔비디아의 실적 아니면 젠슨 황 CEO의 이 이야기로 이런 거품론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아직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들어간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가 795억 달러, 한 110조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딱 표시를 한 것이 중국 매출은 생각을 안 했다. 중국 매출은 반영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판매하지 않아도 여전히 AI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강하게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거품론을 우리가 잠시 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총 매출 이익률 GAAP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여전히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 GAAP, 그로스 마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기에 680억 달러, 한 100조 정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75%는 다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지금 효율을 여전히 구현을 하고 있다. 재고 충당금도 감소됐고 블랙웰 믹스 개선, 블랙웰도 여전히 잘 팔리고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비용 구조도 최적화해서 우리가 D램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이것 때문에 이익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매출 총이익률에
아직까지는 D램이라든지 HBM의 가격 인상이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면서 수익률을, 총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국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엔비디아가 D램이나 뭐 HBM 쪽에 가격 인상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엔비디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분야별로 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매출처를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GPU가 가장 중요한 매출처이긴 하지만 게이밍도 어쨌든 조금 좋은 실적을 매출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엔비디아가 또 젠스랑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율주행도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이죠. 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난 분기에 623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75%나 역시 급증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 센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컴퓨팅 부분과 네트워킹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매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그 전해의 4분기보다 컴퓨팅 부분 같은 경우엔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갔고 네트워킹 부분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3배, 4배나 증가한 수치의 매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역시 GPU와 네트워킹 분야가 동반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AI의 지금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그리고 GPU를 구입하는 이런 매출 전체적인 양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근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쉬면은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근데 쉬질 않고 지금 삼성전자가 막 장주에 6%나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105만 원을 막 돌파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엔비디아 쪽에 재무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를 한 이 서플라이 릴레이티드 커미트먼트 관련된 이 액수를 얘기했는데 이게 총 공급 관련 약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총 공급 관련 약정이라는 것은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부품 수급을 위해서 계약을 한 금액을 총 공급 관련 약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총 공급 관련 약정 액수가 952억 달러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뭐 130조가 넘어가는 그런 액수인데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대부분 메모리 아니면 HBM을 선점하기 위한 물량, 그런 계약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유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HBM이나 D램을 미리 사뒀다라는 겁니다. 왜냐? GPU가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니까 미리 가격을 올라가기 전에 선점을 해두고 GPU를 빨리 만들어내서 출하하는데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금액을 이렇게 952억 달러나 썼다라는 것에 시장은 집중을 하면서 요 포인트가 오늘 아마도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엔비디아는 HBM, D램을 마구마구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GPU의 장기 수요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사인을 줬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텐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